네, 이번 순서 경영 일선에서 젊은 피로 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2030 세대 오너들의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MG 오너입니다. 자, 이제 여성분들이라면 이 기업의 제품들 한 번씩은 아니면 그 이상을 또 많이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화장품 기업인데요. 아모레퍼시픽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서경배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의 입지를 강화해서 이 3세 경영 승계를 준비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선 그 화장품 얘기 잠깐 네,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여성분들이 외국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렇죠. 뭐 자 대표적인 게 뭐 저 잘 모르는데 뭐 시세이도는 또. 일본 거 있고요. 네. 뭐 랑콤 같이 프랑스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바비 브라운 같은 뭐 미국 것도 있고.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또 아시아에서는 뭐 일본 정도 이렇게 해서 외국 화장품들을 더 많이 썼죠.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그런 어느 나라랑 뭐 프랑스산인가 미국산인가 그게 그렇죠.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프랑스라는 게. 근데 맞아요. 메이드 인 뭐 코리아라면 조금 이렇게 뭐 그 당시에는요. 좀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소위 말하는 어떤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가치관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가격도 어떻게 다른 외국 화장품들하고 가격 차도 그렇게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3편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 저렴한 편도 아니고 거의 같이 비등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또 아모레퍼시픽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조금 쓰면서 네, 예. 더욱더 좀 유명해졌고요.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은 또 명품관 같은 곳에도 입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급 화장품이 된 거죠. 그렇죠. 고급 화장품화가 거의 된 뭐 거죠. 가까운 일본 티셔츠에 버금가는 그런 고급 화장품이 됐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죠. 나름대로 좀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K뷰티가 좀 K 한류랑 같이 K뷰티가 각광을 받으면서 네. 오히려 저희가 예전에는 뭐 그 뷰티 유학을 갔더라면 저희 나라로 유학을 오는 그런 다른 외국인들도 좀 그래요? 많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소위 막 화장품이라든 K-뷰티 그런 걸 그렇죠, 배우려고? 그렇죠. 네네네. 그건 진짜 완전 네. 뜻밖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K-뷰티 강국이 된 우리나라인데 여기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힘이 조금 컸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경영 일선에 3세 경영 승계가 좀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경배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의 입지가 조금 강화됐다. 예, 이런 분석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태평양 그룹 그 옛날에 태평양 그룹 지금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그룹인데 이 회사가 194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창업주가 서성환 회장입니다. 서성환 회장이 1945년에 만들어졌고 네. 이 그룹의 모태가 된 게 서성환 회장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당시 황해도 개성에서 네. 옛날에 여자들은 그 머리기름으로 동백기름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동백기름을 만들어서 팔았답니다. 그걸 모토로 해서 아들 네. 그 서성환 회장이 창업주가 아모레 태평양 아모레, 화학을 태평양. 만들었습니다. 네. 이 또 아모레라는 브랜드가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화장품 가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아모레 아줌마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 방문 네. 하시면서 네네. 방문 판매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당시 브랜드 자체가 방문 판매 브랜드의 화장품 자체가 아모레였습니다. 일반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파는 쪽 브랜드는 뭐 태평양 그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레 아줌마들이 일으키는 매출 회사 매출이 한 80%까지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아모레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회사 이름도 아모레 퍼시픽으로 퍼시픽.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모레 뒤에 태평양을 같이 붙인 그렇죠. 거네요. 아모레 퍼시픽.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더 글로벌화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제 3세 경영 승계를 좀 준비하고 있는 이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은 어떤 인물일지 좀 궁금하실 분들 지금 계실 것 아까 같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서경배 회장이 있던 장녀입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서민정, 서호정. 좀 서호정은 좀 아직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리겠죠. 예, 예. 잠깐 서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 대우내고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수제네요. 예, 네. 예. 서경배 회장도 코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네. 서경배 회장도 연대 경영학과를 마치고 코넬에서 같이 어떻게 학교 동문인 셈이죠. 그렇죠. 하고, 아버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 외국계 컨설팅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네. 유학 간 학교가 장강상학원이라고 중국에 있는 MBA 스쿨입니다. 근데 왜 미국을 안 독특하네요. 가고 왜 네. 중국을 택했을까 하는 예. 아무래도 이제 아모레퍼시픽 시장 관련해서 진출 시장 관련해서 맞습니다. 좀 그러지 않을까. 네. 향후 어떤 그런 당시 같은 경우는 서경미 회장이 뭐 어떻게 보면 같은 그 동양계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보다는 그래도 동양 시장 쪽에 또 진출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포석에 두고 그 딸을 또 이렇게 중국 그렇죠. MBA 스쿨에 보냈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적장의 가운데 한 가운데서 공부를 예, 시킨 예. 그런 셈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민정 이 장녀가 이제 MG 오너들의 대표격으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기존에 조금 젊은 오너들이다 하면은 30, 40대, 뭐 40대가 줄이었는데 이 서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1991년생이에요. 네. 우리 나이로 30대 초반인 30대 거죠. 초반이죠. 네. 네, 정확하게 우리 나이로 한 30대 초반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최근에 저 아모레퍼시픽 그룹에서 좀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인사의 내용이란 게 주로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팀장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다는 아이고, 게 네네네. 팀으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강등을 시키면서 자기하고 좀 비슷한 세대인 MZ 세대들을 팀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 뭐 주요 계열사 대표들도 뭐 70년대 후반생들을 앉혔습니다. 굉장히 일단 파격적인 인사였죠. 잠깐 네, 그래픽이 그렇죠. 나오네요, 저분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이제 임원들, 대표들의 이름이 딱 나오고 예, 여기 있는데요. 보면 네. 이니스프리, 에스쁘아, 에뛰에다가 보면 서민정 지분이 한 20% 가량 있습니다. 20% 정도 네네. 있는데 그 서민정 뭐 삼총사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네. 이분들 뭐 이번에 대표로 선임된 사람들이 거의 뭐 70년대 후반이 2명, 90년대 그렇네요. 초반이 좀 한 명 네네네. 있습니다. 굉장히 더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니스프리, 에스쁘아, 에뛰드 이렇게 서민정의 지분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이런 자료 보고 계시는데요. 네. 또 공교롭게도 대표들도 70년대 후반생들이 조금 많은 것으로 예, 예, 지금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네. 걸 했었을까? 결국 어떤 그런 서민정의 어떤 그런 입지를 키워주기 위한 거죠. 그렇겠죠.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좀 나이란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대하기는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 든 사람들 좀 내보냈다는 그런 몰멘 소리가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뭐 또 그 회사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처음 입사해가지고 20몇 년 동안 네.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그럴 수 갑자기 있겠네요. 하루아침에 팀원으로 강등이 됐다. 자기보다 그전에 팀원이었기 팀장이 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된다. 그런 식의 어떤 하소연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파격적인 인사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리고 있고요. 또 그룹 측에서도 이 서민정의 승계 문제를 두고 민감한 반응을 조금 보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회사 안팎이라든지 언론 쪽에서는 당연 그 승계를 위해서 경영 승계를 위해서 이런 갑작스러운 인사를 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인사를 12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7월 말 8월 1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네네. 결국 어떤 그런 서민정의 어떤 그런 입지를 굳히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내부의 어떤 불만 그리고 뭐 재계의 어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민정 씨가 전반적으로 좀 경영 일선에 뛰어들기 전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버지인 이 서경배 회장이 아모레퍼시픽에서 좀 굳건하게 경영 일선을 진두지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경배 회장이 1963년생입니다. 이게 상이다 보니까 아주 뭐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으로 뭐 가는 어떤 그런 나이인데 뭐 회사 내부에서는 아직 서민정보다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네.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또 서경배 회장이 좀 더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그런 아직까지는. 얘기는 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중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딸만 둘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 어떤 기업적인 풍토에서 그리고 여자가 경영을 한다는 거하고 남자가 경영을 한다고 전혀 다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뭐 오너가 뭐 집안이면 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부족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찍 이른 나이지만 네. 아까 뭐 표현했지 않습니까? 30대 뭐 초반밖에 안 됐는데 네, MG 오너. 쉽게 얘기해서 뭐 그룹 승계를 한다, 준비를 한다는 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네. 이쪽 서경배 회장 입장으로서 네. 그래도 뭐 이런 입지를 굳히고 어. 또 경영 수업을 시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네. 당이 음. 과제도 좀 안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고객들이 주가 이제 여성층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여성 오너가 운영하는 이런 회사들에 좀 신뢰감이 든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보통 지금 뭐 MZ 세대들이 같은 여성으로서 네. 이쪽 서민정 씨를 어떻게 보는 어떤 그런 뭐 생각은 어떠시 판단은 어떠신지. 일단은 같은 그 내부에서는 견제의 시선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이렇게 구태의연한 그런 승계 구도가 아니라 조금 파격적인 승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 오너, 여성 회장, 회장이 여성이 되는 경우에는 많지 않잖아요. 계시지만 분명히. 그런 경우에서 조금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더욱더 여성 입장에서 좀 더 나은 그런 뭐 제품이랄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더욱더 잘 알겠다. 아, 왜냐하면 기대감. 남성분들보다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을 것 이쪽 같거든요. 아무래도 패스픽 쪽에서 남성 화장품도 나오고 있죠. 나오긴 나옵니다. 아. 근데 주력 상품은 여성 화장품이다 여성 보니까. 화장품이고, 이게 보니까 브랜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뭐 이니스프리 에뛰드 이쪽은 약간 중저가 화장품에 속한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죠. 약간 10대, 20대들이 10대, 좋아하는. 20대고 네네네. 아무리 그 패시픽 브랜드 자체는 좀 이렇게 고급 화장품에 속한다고 그렇습니다. 보는데 소위 어떻게 나뉘냐면요. 이니스프리와 에뛰드는 로드샵 화장품이라고 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입점된 화장품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품군이 소위 말하는 그 소유층에 따라서 그렇죠. 타깃층이 다르죠. 10대, 나뉘겠네요. 20대 아니면 뭐 중년 이상 아모레퍼시픽은 네, 그렇게 되고 있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서민정 씨가 어떤 본격적으로 경영을 참여하게 됨으로써 네. 나름대로 어떤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런 부분은 회사 내에 어떤 그런 혁신의 어떤 아이콘을 분명히 풀어 넣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기대도 됩니다.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네. 지금까지는 거의 경영 수업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 내에서 근무는 하겠지만 그 기간이 아직은 좀 짧습니다. 짧죠. 짧고 사실 그 한국식 경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사실 뭐 경영을 하게 돼서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200년, 300년을 그렇죠. 축적을 해서 그 자본주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일제 식민지에서도 한국식 자본주의에 어떤 맹학이 있었지만 사실 본격적인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건 한국 전쟁 이후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뭐 70년, 짧아요. 80년밖에 안 1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어. 전문 경영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서명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오너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경영에 발을 내딛는 거죠. 뭐 그래서 재계 일각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좀 섣부르다 좀 우려의 시각이 있죠. 우려의 네. 시각도 네, 네,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걸 회사의 이해관계자란 건 뭐 주주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종업원들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사회라는 건 지금 국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나름대로 좀 담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회사 내에서도 우리 서민정 씨가 이번에 어떤 경영 승계를 준비하면서 젊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MZ 세대들을 네. 팀장으로 앉히고 좀 나이 든 사람들을 내보내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약간 으스스하죠. 그 자본도 많고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게 어떤 그런 서민정 씨가 앞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아모레퍼시픽 실적은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옛날에 액면 분할 이전에 주가가
38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2016년일 겁니다. 그 당시 같은 경우 실적도 꽤 좋았습니다. 뭐 매출이 한 6조 후반대 갔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 한 4조 중반대로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이유가 뭐 코로나 그리고 옛날에 그 사드 부분이 좀 그런 여러 가지 여파가 있는데 뭐 굉장히 실적은 아직 안 좋죠. 안 네. 좋고 일한 난간을 좀 어떤 식으로 뭐 아직 경영에 본격적으로 뭐 진입하는 그런 단계니까 이런 어떤 그런 과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당장 어떤 서민정 씨가 앞으로 해쳐야 할 네. 어떤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MG 오너 코너까지 기자님과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셔서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MBN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 다양한 플랫폼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MBN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벨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